예, 안녕하십니까. 야구 이야기 266회입니다. 예, 오늘은 11월, 오늘이 며칠이냐. 예, 25일인가요? 예, 아무튼, 월요일입니다. 예, 월요일날 1시 한 반 정도 됐고요. 저는 이제 요거 한 3, 40분 정도 찍고, 이제 수업을 또 하러 가야겠죠. 그러니까, 수능 끝난 다음에, 이제, 정말 큰 고비는 넘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그 고1 애들하고 또 내년에, 또 이제 고3 준비할 친구들 때문에, 하루에 한 개, 두 개, 하나,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잘하게 있습니다. 짜잘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이제 김포에서 이제 저희 그 학원 큰형님 모시고 이제 녹음을 하게 되는데, 녹화 겸 녹음이요.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직장 있는 사람과 가정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프리랜서 및 내일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모여서 이제 또 야구 이야기도 하고요, 시사하고 역사 이야기도 할 건데, 야구 이야기는 한 80분에서 90분 정도 바로 이제 라방으로 이제 켜서 할 거고요. 그건 야구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시사나 역사 이야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캠으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제 휴대폰 캠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뭐 B 처리하고 B 처리하고 걸르고 해갖고 이제 사후에 좀 올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1일 날 저희가 빠르면 5시 반, 늦으면 6시 이제 그때서부터 야구는 이제 녹화를 시작을 할 건데, 그거는 끝나자마자 바로 서버에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제 야구 이야기 266회 그리고 이제 스토브리그 이야기도 할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올렸던 게 목요일인가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금, 토, 일, 월. 그러니까 채 만 3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꽤 풍성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처음에는 몇 개를 굵직한 것만 할까 하다가 뭐 하는 김에 다 집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시 반 현재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인터넷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저 요거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맨날 이제 종이로 끄적끄적 적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조금 격을 좀 높여봤습니다. 근데 또 이제 녹화 끝나고 나면 여기 있던 걸 또 이제 폰으로 카톡 옮겨야 되고, 그건 좀 번거롭긴 한데요. 뭐 이제 구글 아저씨들이 자꾸 녹음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겠죠. 그죠? 그걸 심사 좀 잘해줘요. 그러니까 수익 창출 나게 해줘야지. 그래야 맨날 이렇게 구차스럽게 계좌번호도 안 올리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보자. 제가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 소식 말고요. 또 따로 속보가 있나? 뭐 없습니다. 일단 뭐 조금 이상 말씀드렸죠. 뭐 에헤라디아가 이제 180만 불에 계약을 하면서 스가고 3년 연속 동행한다. 이게 현재까지는 가장 지금 업데이트가 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제 카톡에다가 미리 모아놨던 거 한번 썰을 읊어봐 드릴게요. 그래도 뭐니 해도 먼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WBC입니다. 대만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승전에 일본하고 대만이 붙은 것도 상당히 이변이죠. 그러니까 저는 당초에는 이기세면은 일본하고 베네수엘라 정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이 공방률이 이 슈퍼라운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만 멀찌감치 앞서가 있었고, 미국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대만이 다 1승 2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물고 물리다 보니까 이제 TQB라고 그러죠. TQB. 이제 그 공식은 그 찾아보시면 검색가 공방률 공식 하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만이 가장 앞선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대만이 결승을 붙게 되고, 이것도 이변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랑 베네수엘라가 결국 3, 4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일단 3, 4위전에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6대1로 이기면서, 여기서 그 우리나라에서 활약을 했던 핀토 선수가 이제 베네수엘라 선발로 나왔던 건데, 베네수엘라도 참 신기한 게 그 경기 그렇게 잘하고 나름 철벽게트 운영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 홀라당 말아먹는 바람에 사실 미국이 거의 뭐 이기고 지고 이렇게 좀 도깨뱅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미국이 동메달을 땄어요. 그 3위가 됐고, 문제는 일본하고 대만인데,
일본하고 대만이, 그러니까 일본하고 대만이 마지막 슈퍼라운드를 하기 전에 이미 대만 2위가 확보가 되다 보니 대만이 벌금 300만 원을 내고 선발 투수를 그냥 바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린위민이에요. 그러니까 린위민은 지난번 그 이제 아시안 게임 때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한국 내지는 일본 전담 투수로 나오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 때도 솔직히 그 쉬운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털긴 털었지 않습니까? 근데 린위민이 그 이후에 이 선수가 아마 애리조나의 마이너에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벌금 300을 내고 결국 하루를 늦춰갖고 일본전에 나왔는데 이 선수가 4이닝을 먹어준 거죠. 예, 4이닝을 딱 무실점으로 맞고, 그러니까 일본이 어디서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의 우리 그 이나마 감독께서도 갑자기 우리 류중일 형의 빙의가 됐는지 5회 초에 선제점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수를 바꿨어야 되는데 투수를 그냥 밀어붙였어요. 꼭 우리 마치 고용표처럼, 그 대만전 고용표처럼.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 분명히 그런 좀 운빨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랑 대만이랑 1차전 했을 때 만약에 고용표가 말리런 맞고 투수를 바로 바꿨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일본 감독조차도 야 그냥 밀어붙여봐 라고 했는데 주자 2명이 깔리고 여기서 홈런이 부악, 그게 그냥 끝난 거예요. 4대 0으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 프리미어 시비가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주관하는 데란 말이죠. 그래서 도쿄돔에서 야 우리 이제 왕관 한번 들까 준비 다 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말아먹는 바람에, 예. 그래서 국제대회 27연승도 끝났고, 근데 더더군다나 이게 도쿄돔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더럽겠죠, 그죠? 그런다고 은메달 주는 거를 못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러는 건 좀 매너는 아닌 것 같긴 하나, 뭐 아무튼 거기에 꼼수 부리다가 잘 됐다, 예,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아무튼 프리미어 시비가 좀 웃긴 대회인 게, 원래 일본이 세계 랭킹 1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대회란 말이죠. 근데 1회 때 우리가 우승했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3회 때는 또 듣도 보도 못한 대만이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슈퍼라운드까지 가는 건 뭐 그런가 보다. 결승 간 것도 이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도쿄돔에서 일본을 꺾었다. 그것도 무실점으로. 예. 그래서 이 프리미어 시비는 참 희한한 대회다. 그죠? 일본의 의도대로 만든 대회인데 일본의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 대회다. 1회 한국 우승, 3회 대만 우승. 그래서 특히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요. 예, 중남미까지도 홀라당 말아먹은 아주 괴상한 대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럼 대만은 정말 잘한 거 아니냐.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어찌되었든 대만은 지금 환경상 국내 리그가 있을 선수 아닌 이상은 전부 미국 마이너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 분명히 지금 뭔가 한 건을 해준 거다. 리니민만 봐도 어쨌든 그 선수가 쉬운 투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2년 전에는 털렸던 투수가 결국 2년 뒤에 보니까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까지 잡는 킬러로 성장했다.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일본하고 한국이랑 감독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한 번 더 가자라는 거에 대만은 거기 기회를 살렸고 한국과 일본의 감독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걸 뺀 그런 빅 소식이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쓰기 겨울야구 준비를 가장 빨리 끝낸 팀이 됐습니다. 일단 노경원하고 2+1, 25. 노경원 나이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최대한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쓱도 최정한테 무옵션으로 110억 맞죠? 예, 그거 준 거. 그리고 노경원한테 2+1인데 25억. 그리고 에라디아 180만 불. 180만 불이면은 정말 받을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로하스하고 지금 오스틴이 어쩌면은 단연 계약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타자로서 이렇게 180만 불, 거의 200만 불 육박하는 돈을 받는 건 우리나라 갖고 상당히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에라디아 같은 경우는 에레디아죠. 별명이 에헤라디아고 3년째 이제 쓰가고 같이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쓰게 정말 어떻게 보면 확실한 외국인 레전드로 자리 잡는 게 아니냐. 타격 왕리도 했으니까요. 그죠?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이게 가장 큰 소식이었습니다만 사실
요 며칠간 가장 들썩들썩했던 거는 롯데와 두산의 빅딜입니다. 그죠? 롯데가 어쨌든 김민석하고 추재현하고 최우인을 주고, 추재현은 이렇게 되면은 벌써 키움에서 롯데로 왔다가 롯데에서 두산으로 가는, 예,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벌써부터 약간 좀 전이면의 기질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어느 정도 잠재력은 있는데 뭔가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의 핵심은 김민석하고 정철원의 맞교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판이 점점 커진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두산이 또 뭐가 문제냐면 전민재를 줘요. 그러면 김재호 은퇴했고 허경민 KT를 갔는데 전민재까지 롯데로 넘겨줬다. 글쎄요, 진짜 두산은 내야를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는 확실해요. 예, 오재원 때문에 개고생하다가 1년간 못 나왔던 박계범. 그는 분명 내야에서 한 자리는 무조건 차지한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는 되는 건 그건 100%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정철원이 신인왕을 했을 때가 이제 우리 튼동, 예, 김태형 감독이 두산 감독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결국 정철원은 이승엽 감독하고는 뭔가 궁합이 안 맞았고 김태형의 품으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김민석은 원래 롯데가 뽑아가긴 했지만은 제2의 이정우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도 휘문일걸요. 그래서 이제 이정우의 직속 후배기도 하고 해서 야, 제2의 이정우다, 뭐 사직의 제니다. 이 제니란 말은 왜 나온 거냐면 뭐냐, 아이돌 그룹, 왜 갑자기, 블랙핑크, 예, 이해해 주세요. 저도 뭐 아이돌은 그렇게, 요즘 그나마 로제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거지. 근데 사직에서 올스타전인가 뭐 할 때 제니 춤췄다고, 사직 제니죠, 별명이. 근데 이제 잠실에 제니가 되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트레이드의 핵심은 김민석하고 정철원이 핵심인데, 여기에 전민재까지 줬다라는 게 오히려 두산 쪽에서는 조금 좀 아프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두산도 최우인이라는 투수를 업어왔습니다. 일단 구속은 검증된 친구예요. 근데 구속만 검증됐다. 그러니까 이제 긁어봐야 되는 친구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롯데하고 두산은 기왕 소식이 나온 김에 요거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롯데가 어쨌든 이번에는 뭐 돈부장을 찍겠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니, 뭔 돈이 1조씩이나 들어가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롯데는 이미 2010년대 중반서부터 부도수표를 하도 날린 적이 많아서 이건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짓는 3년 동안 임시구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드 경기장을 쓴다는데 리모델링 하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여기 10,000명이랍니다. 10,000명. 예. 그러면 올해서부터 1,000만을 돌파했던 크보에 이거는 완전 왕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죠. 예. 저는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든 할 거라고는 보는데, 현재까지 수용 인원은 10,000명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부산은 참 야구에 대한 열기는 정말 대단한 도시인데, 왜 오는 시장들마다 이제 그나마 확률이 있었던 게 민주당이 잠깐 있던 오거돈 때였는데, 오거돈은 엄한 짓 하다가 또 중간에 잘렸고, 예. 시장들이 계속 뻥쟁이들 아니면은 좀 상태 안 좋은 애들만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15년 넘게 한다 말만 하고 표류하고 있는 이 상태가 빨리 좀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아무튼 현재 보조구장은 10,000명이랍니다. 예, 이건 장난한 거죠. 그죠? 예, 그렇고, 두산도 이제 두산 한마당. 예, 요즘 이제 팀들마다 요거 많이 하고 있죠. 예, 이제, 그거 할 주간이기도 하고, 어쨌든 골든글러브 탈 때까지가 최소한 선수들의 이제 휴식기다. 사실 이제 또 시즌이 빨라지기 때문에 골든글러브 지나고 나면은 아마 12월 하순서부터 사실상 스프링 캠프 준비를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들 그런 페스티벌을 많이 하는데, 뭐 이승엽 감독은 말이 필요 없죠. 약속에 2025년 되겠습니다. 예, 너무나 하나만 소리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1군 타격 코치 박성민. 예, 저는 이것도 이해 안 가요. 어쨌든 코로나 때 파문을 일으켰던 주역을,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두산의 1군 타코랍니다. 그래서 뭐 잘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양의지가 다시 두산의 주장이 됐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필이에요. 꼭 이 사람이 감독 같다라는 느낌. 네. 그러나 어쨌든 이승엽은 마지막 해입니다. 정말 내년에 목숨 걸고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일단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는 나름
물론 적응이라는 관건은 있어요. 그러나 쿼드러플 A급으로 좀 괜찮은 투수들을 뽑은 건 같은데 너무 횡하니 비어버린 내야. 예, 그리고 과연 이승엽의 리더십이 제대로 먹히고 있냐 안 먹히고 있냐, 이런 게 또 두산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굵직굵직한 거는 이제 딱 해버린 거고, 그러나 짜자리한 거 중에 포기할 수 없는 소식들, 예, 이제 이런 걸로 한번, 네, 이제 중간에 잠깐 끊었다가, 중간에 뭐 실을 거냐면요, 그 오따니가 MVP 받은 거, 예, 그것만 잠깐 좀 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랑 이제 약간 몇 개.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자, 야구 이야기 266회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알림 설정을 라방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이번 토요일에도 라방이 있으니까 기왕 구독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서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라방 시작하자마자 알림이 가니까, 예, 그때서부터 많은 채팅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고, 뭐 구글님들이 심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익 창출을 다시 허하노라 할 때까지는 좀 소액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자막이 이렇게 나갈 거니까, 예, 뭐 라방 때는 이렇게 맨날 들었잖아요. 이제 오늘은 촬영본이니까, 예, 여기 밑에 자막 보시고 좀 몇천 원이든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좀 도와주시면 아주 큰 보탬 되니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엔딩할 때 또 한번 자막 띄워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따니가 대단한 게 뭐냐면 지명 타자로만 나왔는데 MVP를 탄 게 이거는 처음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양대 리그이긴 합니다만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를 두 리그를 다 넘나들면서 MVP를 받은 것도 이것도 몇 선수 없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따니가 내년서부터 나는 이제 지금 오따니가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팔꿈치 재활 중에 이 성적을 거뒀다는 거예요. 투수를 안 하는 상태에서. 근데 다 나왔으니까 내년서부터는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겠다. 예. 내 원래 트레이드 마크인 이도류를 하겠다. 이걸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따니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고, 아직도 저는 이 사람이 지구인인가, 예, 뭐 한간에는 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본인 입으로 얘기할 때까지는 아니한 말로 정우성이 애 아빠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정권이 그지 같으니까 연예인들 막 터트린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 문가비 씨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다가 있다, 예, 는 상당히 충격이다. 예. 그런 거 보면, 예. 저는 없어요. 예. 전 100% 없습니다. 아쉬워요. 어쩔 때는 아쉽습니다, 진짜. 예, 그렇고, 자, 이제 나머지 구단들 소식하고, 근데 이거부터 해야죠. 크보 수비상은 이게 사실은 골든글러브예요. 그러니까 골든글러브는 수비, 빠따를 기준으로 하는 건 실버 슬러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골든글러브에서 공격 수비를 다 보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기자들의 인기 투표에 다름이 없었는데, 이제 3개가 된 겁니다. 그 12월 1일 날 선수협회장 뽑을 때 리얼 글러브, 이건 우리 선수끼리 뽑겠다. 기자 빠져 이거고, 지금 그저께 계속 나오는 거는 이게 골든글러브예요. 사실은 KBO 수비상인데 다 확정이 됐죠. 시상식은 내일 합니다. 자, 일단 투수 쪽에는 하트, 포수 박참치, 1루수 오스틴, 2루수는 김혜성, 3루 허경민, 네, 두산이 아니고 KT 허경민, 네, 그리고 유격수는 박찬호가 받았어요. 네. 박찬호냐 박성환이냐, 이거는 골든글러브 때도 또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박찬호와 박성환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으나 이게 그 우승 프리미어만 보면은 박찬호죠 사실은. 네. 그런데 아무튼 수비상 박찬호, 외야는 좌익수 에레디아, 수비니까 포지션이 다 있어요. 중견수는 증슈빈, 그리고 우익수의 홍창기. 네. 이렇게가 됐습니다. 수비상이다 보니까 지명타자는 없죠. 자, 또 하나 참고할 게 1구회인데 1구회는 그냥 MVP는 김도영, 신인 왕은 김태견, 여기까지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럴 겁니다. 계속. 근데 1구회에서 특이한 게 뭐냐, 최고 투수상이 있어요. 원태인, 그리고
MIP죠 이게. 뭐 기량 발전 뭐 그러니까 그 I가 그거지 않습니까? 계산하다 개발하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MIP인데 손호영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구에는 기량 발전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해서. 그러나 어쨌든 MVP 김도영하고 신인왕 김태균은 아마 엔간한 데에서는 계속 이렇게 쭉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 시상식을 해요. 이 크보 수비상이. 그러면 12월 1일날 순수협 새 회장 뽑고 나서 리얼 글러브. 그리고 12월 둘째 주 화요일. 예. 이게 진짜 골든 글러브. 예. 요러고 또 연말까지 쭉 이어지는 짜잘짜잘짜잘한 시상식이 끝나면 이제 선수들은 또 스프링 캠프 준비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구단 소식들을 좀 조금씩 정리해보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우선 기아 임기영 서건창 이번 주에는 만난대요. 예. 뭐 만나서 뭘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예. 알았다. 끝. 예. 지금 기아가 급한 거는 내일하고의 재계약이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한 해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오히려 지금 외국인 선수 세팅 쪽이 더 급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FA 쪽은 서두를 게 없죠. 남은 FA가 뭐 임기영하고 송원창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는 서둘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학 단장 성향상 오히려 외국인 쪽이 지금 정해진 선수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주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야구부장 말로는 오스틴하고 에르난데스까지는 거의 끝났다. 예. 그러면은 지난번 265에서 말씀드렸던 그 치리노스까지만 되면은 LG도 외국인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제 장현식 업어갖고 보상 선수로는 강효정 줬고 그 최원태야 간단한 겁니다. 최원태 얘기는 지가 알겠어요. 그럼 제가 2+2 수용하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미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에이전트인 조성옥 조성옥 감독애들 조찬희 씨는 아이 정신 못 차리고 아무튼 FA 협상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달라. 그 결과를 내놓으라고. 결과를 지금 사실상 삼성 한 군데밖에 찔러보는 데도 없는 것 같더만.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찔러보는 이유 딱 하나예요. 최원태가 기아 삼성한테는 잘 던졌거든요. 근데 21번째 선수를 LG한테 줘야 된다? 어쩌면 내년에도 LG하고 또 대권 경쟁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삼성이 과연 그럴까요? 예.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최원태가 정말 파격적으로 자기 몸값을 낮추거나 아니면 나도 그럼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2+2 이거 수용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엄상백보다 더 줘요 한다면 예.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이해는 안 가요. 진짜. 자, 그렇고 오히려 LG는 지금 최원태 없다 생각하고 야 그럼 5선발은 누구냐? 근데 이제 5선발 후보가 몇 있긴 있는데 아직 군대에서 안 돌아온 대표적으로 뭐 이정용, 이민호 이런 친구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원만 놓고 보면 염감 얘기는 송승기, 우강훈, 이지강 예 요렇게랍니다. 일단 1차 5선발 후보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에르난데스는 진짜 선발보다는 정말 특급 마무리감인데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최원태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예. 구승민처럼 하면 된다니까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현식까지 업어오다 보니까 장현식을 마무리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함덕주는 또다시 팔꿈치 붙잡고 자빠졌으니까 예. 그렇고 예, 살 뺀 건 잘했는데 제발 이제 살 뺀 걸로 기사 좀 나오지 마라. 김범석. 너는 기사 나오는 게 맨날 살 뺐어요. 아니면은 뭐 제 여자친구가 오피셜을 남겼어요. 야, 뭐 그런 걸로만 기사를 하냐 너는. 좀 답답해요. 이제 이런 기사 10kg 뺐는데 10kg 더 빼기로 약속했다. 아니 이런 게 기사로 나오는 게 이게 프로 선수입니까 이게? 예. 진짜 무슨 푸바오도 아니고 예. 이런 기사 그만 제발. 예. 자, 하나로 가보죠. 하나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어이없는 소식도 있고. 근데 진짜로 그 스케이트장 그렇게 할 건가 봐요. 스케이트장을 그 펜웨이 파크 조감도를 어떤 하나 팬분이 올려주셨는데 아니 그렇게 다 쎄쓰고 말 거면 물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구장이니까 이벤트를 닷새라도 할게요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와이즈 선수가 드디어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정말 대체 선수로서는 신화 창조한 거죠. 그죠? 처음엔 6주짜리로 왔다가 야 잔여 기간 네가 다 채워 됐다가 이제 재계약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재계약을 했음에도 인센티브 포함 95만 불이에요. 이 계약은 참 잘한 건데, 자 문제는 뭐냐, 우리 손혁단장이 코디 폰스하고 계약을 할지도 모른다. 이 선수가 그 WBC나 프리미어십일 때 이미 노출이 많이 된 선수고요. 그러니까 폰스라 그러면은 야구 좀 보신 분들은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예, 바로 걔예요. 바로 걔. 근데 이 선수가 시즌을 풀로 마감한 적이 최근 3년간 없어요. 계속해서 아파요 그랬고 한두 달 쉬고 또 아파요. 그래서 하나 팬들이 너 얘 계약하면은 가만 안 둬, 막 손정 너 죽어 이러고 있는데, 이거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저도 하나 팬은 아닙니다만 왜 폰스지? 아니 다른 팀들은 지금 쿼드러플 A급으로 막 화이트, 어빙, 치리노스 막 이런 애들을 막 어보고 있는 판에 기아도 야 내일 엔간하면 하자 이러고 있는 판에, 폰스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들이 쿼드러플 A라면 폰스는 정말 트리플 A거든요. 이렇게 데려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아니 YG하고까지 계약을 했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른 팀의 그 이름값 애는 좀 비슷한 애를 좀 땡겨와야 되는 게 아니냐. 폰스는 분명히 그 선수들보단 한 급 아래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대요. 그리고 허경민이 자꾸 두산 팬들한테 죄송했다, 미안했다, 나중에 되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다. 알게 돼. 돈 더 주니까 간 거죠. 기사 나오지 마, 당분간. 김호종이 기사를 냈는데 이게 허경민을 변명해 주는 건지 매기는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왜 허경민은 자꾸 이런 기사를 내면서 본인 건에는 두산 팬들께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두어 번까지는 괜찮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러면 용산이 사과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야 놀려? 예. 당분간 이제 기사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죄송하다는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예. 오히려 그러면 잊으려고 했는데 자꾸 툭툭툭툭 건드는 거란 말이에요. 빡치죠. 그죠? 그런 거 같고, 자, KT하고 키움에서 조금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KT도 그 한마당을 했어요. 지난 주말에.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당연한 질문입니다. 강백호하고 배정대 질문이에요. 강백호, KT 있을 거죠? 예, 최선을 다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죠. 근데 장성호가 갑자기 마이크를 딱 뺐더니, 저는 무조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규민 형도 재계약을 한 이 마당에 전 40까지 KT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성호가 종신 KT맨 선언을 했다. 이게 더 화제가 됐어요. 액면가로만 보면 장성호하고 오규민하고 나이 차이가 안 나거나, 장성호가 형 같죠? 오규민이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예. 몇 년생인지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장성호가 연륜이 좀 많이 쌓였어요. 고생을 많이 했나봐요. 예, 그런 것 같고, 키움이, 이것도 이제 오피셜은 아닌데, 케니 로젠버거라는 선수하고 계약을 했는데, 평가가, 미국 헤이수스인데? 약간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셜은 아니에요. 근데, 키움이 지금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팀과 달리, 야, 우린 투수는 한 명, 외국인. 타자를 외국인 둘 쓰겠어.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움이 계속해갖고 좀 안 좋은 성적을 낸 게, 아무튼 키움 참 독특한 팀인데 우리 팀의 타력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특히 장타력이. 일견은 저는 좀 맞다고는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가을 야구도 많이 느꼈지만 결국 개투하고 빠따가 없는 팀은 살아남을 수 없다.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키움이. 그래서 외국인 투수는 하나면 된다. 타자, 키움, 그러니까 푸이그 더하기 누군가 더. 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조가. 그래서, 일단, 키움은 좀 남들하고는 발상이 다른 팀이구나. 이거는 하나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어디 보자. 남은 게 3개가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두산이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쭉 왔는데 그 정근우하고 이제 이영미 기자하고 하는 유튜버가 있죠. 여기서 제라드 형 소식이 나왔대요. 금액 차이가 50만 불이 난답니다. 그러면 두산이 한 120만 불 정도 제안을 했는데 제라드 형이 한 170만 불 불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냐? 야, 에레디아가 180만 불 받어. 오스틴도 그 정도 받겠지? 나도 그 급으로 대우해줘.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야, 이 차이는 좀 큰데? 예. 그리고 제라드 영도 중간에 들어온 선수기 때문에 한 방에 오스틴이나 에레디아급을 요구한다는 건 제가 봐도 이건 좀 과한 것 같거든요. 과연 여기에 간격을 좁힐 50만 불이면 이거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정근우 유튜브에서 이영미 기자가 한 얘기니까 이거는 아주 황당한 카더라는 아닌 것 같고요. 자, KT발 썰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썰입니다. 예. KT는 지금 C등급 불펜 중에서 누군가 업어올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 C등급 불펜이 누구냐? 김강률하고 문성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 중에 하나를 업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기아에서 방출됐던 김유신. 예. 저도 이 선수 좀 아깝지 않나? 근데 KT 입단 테스트를 받았대요. 근데 여기 썰로는 평가가 그닥이랍니다. 그러니까 내보낸 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로하스한테 지금 단연 계약을 제시한 것 같답니다. 그리고 야, 메이저면 모르겠는데 일본이면은 우리가 그 정도 해주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로하스를 한번 뺏긴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한국으로 온 건데 일본이나 MLB가 지금 또 데려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KT가 이번에는 놓칠 수 없어! 예, 이러고 있다고 하네요. 강배 단연 계약. 이게 뭔 얘기냐? 강은 강백호입니다. 배는 배정되고요. 그러니까 뭐 5년이나 6년 단연 계약으로 잡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라도 배정돼도 혹할 수 있어요. 그래? 단연으로 할까? 강백호는 그럴 이유가 없죠. 예. 내년이 F인데 어차피 평가받고 오겠다. 한번 쓱 한 바퀴 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런 썰이 돌고 있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명인데, 자, 그러나 제가 이제 녹음을 거의 끝내려고 하니까 지금 2시 한 15분 정도 됐거든요. 속보. 혹시 또 뭐 있나? 자. 예, 우리나라는 프리미어십에서 5위 했답니다. 예선 탈락팀 중에선 3승한 팀이라서 그랬다네요. 예. 좋겠다. 류중일이 일본 감독하면 되겠네요. 예. 자, 그렇고. 예, 없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없으니까, 그럼 요 남은 걸로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 그럼 지금 현재 대체 FA가 누구 남았나? 이거는 좀 아셔야겠죠? 자, A등급 딱 한 명 남았습니다. 최원태. B, 임기영, 이용찬, 류지혁, 하주석, 김원권. 하주석이 B예요. 도대체 무슨 하지나 싶다. 아이고. 뭐 임기영은 어떻게든 잡겠죠. 그죠? 예. 장현식까지 놓친 마당에. 야, 김원권 정말 애매하네. 김원권이 왜 B일까요? 그죠? 예. C등급이 김강률, 임종호, 서건창, 문성현, 김성욱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오히려 임기영, 류지혁 C등급 여기가 그나마 좀 빨리 교통정리가 되고, 최원태, 이용찬, 하주석, 김원권은 조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 이러다 틀리면 또 비웃어 주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큰 굵직한 소식이 올라오기 전까지, 그거는 그리고 토요일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정기 라방하러 가기 전 이게 마지막 야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6회 제가 영상으로 찍은 거 이제 편집하면 되니까 이따가 저녁 때 올라가겠죠? 저는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수업 가야 되니까. 예. 또 올려주신 거 많이 좀 봐주시고요. 토요일날 라방으로 뵙겠습니다. 예. 한 많으면 3명, 적으면 3명, 많으면 4명일 것 같은데, 아무튼 모여서 또 재미지게 야구 이야기 오늘 라이브로 하고요.
시사하고 역사 이야기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찍어서 예,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는 화수가 많이 굳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 정말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한 열흘 고생했거든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물러가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야구 이야기는 라방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주 잘 보내고 계세요. 빠이.